문 앞에 선 어머니. 어머님, 이제 이런 방문은 서로 불편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반찬 봉투를 들고 있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한 점씩 펴졌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은 옆으로, 아래로, 어디든 어머니가 아닌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던 거실의 불빛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소파의 모서리, 책장의 등줄기, 그리고 아들의 어깨까지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만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주름진 이마, 무너진 눈가, 입술 주변의 선들. 모두가 오늘 이 순간을 증거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형광등 아래에서 혼자. 자신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감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자신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마저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섰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복도의 형광등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눈빛도 흐렸습니다. 낡은 옷에 휜 허리.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놨습니다. 다시 집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봉투는 벽과 바닥 사이를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의 쓰레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1시. 세상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쓰레기통. 손가락이 봉투의 끝을 잡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 반찬도, 이 어머니도 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봉투가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비닐이 철렁 소리를 냈습니다.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마치 아들의 심정을 읽으려는 듯이. 집으로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의 불빛만 길을 밝혔습니다. 그 아래서 어머니의 그림자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봉다리입니다. 오늘 드라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우리들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일상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녁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손가락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괜히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누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기쁨. 하지만 그 웃음은 얼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반가움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척.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 말 이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 선 어머니는 밥을 했습니다. 기계처럼. 손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밥솥에 쌀을 담았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지어졌습니다. 밥솥에서 꺼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쳐다봤습니다. 혹시 알림이 있을까봐. 알림은 없었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또 만들었어. 언제 시간 되면 와. 다시 지웠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폐를 끼쳤나 봐. 다시 지웠습니다. 집에 자꾸 찾아가서 미안해.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아들은 더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이젠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들의 집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창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아들의 집일까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곳인가요? 30층쯤, 35층.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고 있을까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마치 그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처럼.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웃음도, 기대도, 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목소리. 엄마, 나왔어. 그 말 하나로 하루가 보상받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가장 먼저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밥을 준비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날 괴롭혔어.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물론 그 밥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항상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엄마 이거 맛있어.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밤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천둥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창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전화였습니다. 음성은 낮고 차분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말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자신의 가슴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향냄새, 흰 국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아들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 그것이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인생은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삶이고 하나는 그림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장의 기계음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톱니바퀴의 회전, 금속의 마찰음. 어머니는 마스크를 쓴 채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아팠습니다. 밤새 일이 늘어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 11시, 자정,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손가락의 피부가 헐었습니다. 파란 멍이 들었습니다. 손톱이 검어졌습니다. 일과 시간이 손가락에 남겨놓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갑을 더 두텁게 했습니다. 아들이 싫어할까봐.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항상 새벽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밥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다음 날도 새벽이었고 그 다음 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자는지, 언제 먹는지 기억나지 않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손가락은 점점 굳어졌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얼굴의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 둘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거울을 본 것은 몇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을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거의 하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쪼그라들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밤샘 일의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날 안 자던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기가 자주 걸렸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가슴이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입시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으로. 평생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밤샘 일이,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예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당의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처음 사는 좋은 옷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머리도 곱게 했습니다. 손톱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신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구석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신혼집을 찾을 때 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벗어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그 시선의 방향은 옆으로, 아래로, 어디든 어머니가 아닌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방문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걸면 지금 바빠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문자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엄마가 맛있게 밥했는데 먹을래? 괜찮습니다. 아들 사랑해. 감사합니다. 말투가 딱딱했습니다. 통화하기 싫고 빨리 끊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싫어할까봐. 아들을 더 괴롭게 할까봐.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은 지도 몇 개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혹시 아프진 않을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시간을 들였습니다. 2시간을 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봉투에 담았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기뻐할까? 혹시라도 반가워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 가슴에는 기대, 얼굴에는 미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방문은 서로 불편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반찬 봉투를 들고 있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한 점씩 펴졌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은 옆으로, 아래로, 어디든 어머니가 아닌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단호하게. 문틈으로 보이던 거실의 불빛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소파의 모서리, 책장의 등줄기, 그리고 아들의 어깨까지.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만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주름진 이마, 무너진 눈가, 입술 주변의 선들. 모두가 오늘 이 순간을 증거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렁하는 소리.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걸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형광등 아래에서 혼자. 자신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감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자신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마저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섰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복도의 형광등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눈빛도 흐렸습니다. 낡은 옷에 휜 허리.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놨습니다. 다시 집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봉투는 벽과 바닥 사이를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의 쓰레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1시. 세상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곤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와 쓰레기통. 손가락이 봉투의 끝을 잡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 반찬도, 이 어머니도 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봉투가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비닐이 철렁 소리를 냈습니다.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마치 아들의 심정을 읽으려는 듯이. 집으로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의 불빛만 길을 밝혔습니다. 그 아래서 어머니의 그림자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이후 어머니는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갔는지 몇 주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력은 계속 넘어갔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던 순간에 아파트로 돌아온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의 전화가 올까봐. 혹시 아들의 문자가 올까봐. 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이웃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밥 먹었어? 밥 한 끼 하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두 번 더 두드렸다가 가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을 할 생각도 옷을 입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그 위에 형광등. 그것들이 어머니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들을 너무 잘못 키웠나요? 아들이 충동적이 되도록 키웠나요? 아니면 너무 과한 사랑을 줘서 아들이 짐을 느꼈나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죽던 그날부터. 장례식장에서의 다짐. 밤샘 일들. 아들의 성장. 결혼식.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들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축의금이 부족했나요?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가슴의 한 부분이 철렁하는 듯한 감각. 마치 누군가 심장을 움켜쥐었다가 놓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자주 아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했습니다.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어머니는 혼자였으므로 아무도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도, 주방에서 밥을 할 때도 아무도 어머니의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자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병원에 와야 할까봐. 그리고 그것이 싫을까봐. 그렇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견뎠습니다. 이웃의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문 열어. 이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팔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겨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 이모 얼굴이. 할머니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가자. 어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몸으로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붙었습니다. 플라스틱이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온갖 기계들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모두가 어머니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응급실이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얀 가운. 응급의료팀. 그들은 어머니를 본 후 30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근경색 직전이에요. 긴급 입원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매우 약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빈혈이 심각했습니다. 체중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몸을 보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혹은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응급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침대가 하나, 그리고 어머니. 그뿐이었습니다. 밤새 안락사를 기다리는 동물처럼. 의사가 진료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는 누신가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분이나 딸분이 계신가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자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요.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미 약해진 심장이었으므로 철렁했다는 표현도 부정확했습니다. 다만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 지금은 연락 안 해도 됩니다. 환자분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하지만 보호자분께는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전문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의사일지라도. 그렇다면 환자분의 연락처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의료진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가버렸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조명만 남았습니다. 어두운 파란색 조명이 병실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마치 죽음의 색깔처럼.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흰 천장. 또 다른 형광등. 이 세상의 모든 천장은 같은 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을 지나 새벽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할머니는 아들의 번호를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준호 씨인가요? 네. 당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심장이.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와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들의 이름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건다면 아들은 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받더라도 더 싫어할 것이다. 지금 나는 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병상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의사였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정해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약을 가져오고 주사를 마치고 밥을 날라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박연희는 어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밥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 박연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을 반복한 후였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아파트들, 건물들, 길들, 그리고 사람들. 저 아래에서 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에 기대어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밤이 되면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중에서 아들의 불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카톡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 먹었니? 네. 요즘 일이 많니? 그런 편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2달 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쓰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들아. 지웠습니다. 아들 보고 싶어. 지웠습니다. 미안해. 지웠습니다. 죽고 싶어. 지웠습니다. 화면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혹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달도 지났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친절한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더 괴로웠습니다. 측은함보다는 무관심이 나았습니다.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꽃도 과일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대와 기계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의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천장의 얼룩, 벽에 갈라진 부분, 창틀의 먼지, 침대 밑에 금속 부분. 밤이면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불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지 않았다. 약을 먹었다. 밤이 됐다. 창밖을 봤다. 자지 않고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됐다.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간호사 박연희가 가져다 준 노트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폐를 끼쳤나 봐. 엄마가 없었으면 좋았을까? 엄마가 죽으면 편할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찢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아들아,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생각이 난다. 너는 정말 예뻤다. 그 작은 손가락들, 그 작은 입. 너는 정말 소중했다. 그것도 찢었습니다. 아들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온기. 그것만 원한다. 그것도 찢었습니다. 다시 찢은 종이들이 침대 옆에 쌓였습니다. 간호사 박연희가 청소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느 날 새벽,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 3시 42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기계는 일직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대사처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따뜻하던 손이 이제는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지난 몇 달간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영양이 극도로 부족하셨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진통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으셨네요. 혹은 복용할 수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환자분께서 보호자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건넸습니다. 옷, 신발, 그리고 휴대전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수한 메시지들이. 아들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들어줄 수 없을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톡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반년 동안의 대화들, 어머니의 메시지들, 그리고 아들의 짧은 답장들. 그제야 아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을 얼마나 혼자였는지, 자신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어머니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